차가 없는 마을이 500년 동안 존재해온 곳.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장소. 사람들이 매일 케이블카로 통근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여성들은 함께 산을 올라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소들이 마사지도 받고 전용 터널도 가지고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 샵 2로 스위스에서 스위스에 대한 15가지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을 탐험해보세요. 바다가 없고 수도도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공식적으로 스위스 연방 CONFEDRATIOHELVETICA/CH로 알려진 스위스는 내륙 국가로 약 15,940평방마일 41,285평방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며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1,500개 이상의 호수와 4개의 공식 언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2025년까지 스위스의 인구는 89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25%가 외국인입니다. 이는 스위스를 유럽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가 포함되며 로망슈어는 약 0.5%의 인구만이 사용하는 고대 라틴어로 국가 보물로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에는 공식 수도가 없습니다. 대신 베른시가 연방 행정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이곳의 기후는 다양합니다. 오리건처럼 시원한 여름과 콜로라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있으며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교통 시스템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14번, 밀레는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1650m의 절벽에 자리 잡은 밀레는 오직 기어기차나 케이블카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고 현지 주민들은 매일 케이블카로 출근하고 학교에 다니며 빵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뉴욕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과 비슷하지만 자동차 경적 대신 아래 깊은 라우터 부르는 계곡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체 마을이 거대한 스키 공원으로 변신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어른들은 작은 도로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스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광고 간판이나 맥도날드도 없지만 수색이 된 목조집과 나무불에 구운 구리 냄비로 만든 수제 치즈, 그리고 매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85세 노인들이 있습니다. 밀레는 전설적인 알프스의 트리오인 아이거, 위니, 융프라우의 완벽한 전망으로도 유명하며 유럽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슐리토른의 정상에 있는 회전 레스토랑 피스 글로리아는 제임스 본드 영화처럼 360도 회전하지만 턱시도와 마티니 대신 손으로 뜨개질한 스웨터를 입은 손님들과 함께 안개 낀 창가에서 뜨거운 수프를 즐깁니다. 뮤렌에서는 생활이 아주 천천히 흐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름마다 작은 민속 축제를 열어 요들링 소리가 소의 방울 소리와 어우러지고 지역 주민들이 바구니를 엮고 나무를 조각하고 판매용이 아닌 밤 케이크를 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글 맵 없이도 긴 건강한 삶을 살며 마을에는 길이 하나뿐이고 모두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번호 13. 스위스 여성들은 강력하고 부유하며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슈리히나 제네바의 우아한 거리로 발을 디디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세계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듯 쉽게 말하는 여성들을 만나는데 놀라지 마세요. 스위스 여성들은 맑은 피부와 산악 소녀들 같은 운동으로 뛰어난 체형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전문가들 중에서도 손꼽힙니다. 그들은 저축하고 투자하며 진정한 CEO처럼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등산 및 스포츠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부들은 단지 집에서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프로 선수처럼 스키를 잘 타며 세계의 언어로 알프스 주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결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31세로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싱글 생활을 선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부유합니다. 흥미롭게도 취리히에는 작별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어 커플들이 카푸치노를 나누고 서로 행운을 빌며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인기 있는 데이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틴더가 아니라 등산 친구 앱입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함께 산을 올라야 합니다. 트레킹 파트너 찾기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위스 여성과의 연결 방법이나 그들이 사랑하고 사는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숫자 8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숫자 12.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소들의 왕국. 소는 단순한 가축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위스에서는 소가 국가의 상징으로 언덕의 여왕으로 VIP 대우를 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에는 전통적인 방울 마을이 있어 각 소는 33파운드에 달하는 큰 황동 방울을 착용하여 산속이나 알프스의 두꺼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를 상상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영화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소리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공연 목적으로가 아니라 소를 집으로 부르기 위해 약 13피트 길이의 악기인 알폰을 연주한다. 소로 인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는 산을 통과하는 소 전용 특별 터널까지 설계했다. 가을마다 나라 전체가 소를 산에서 끌어내리는 축제를 기념하며 각 소는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영화 스타처럼 행진한다. 스위스에서는 소가 뿔뿐만 아니라 명예도 지닌다. 스위스를 방문한다면 계곡에서 거의 4m에 달하는 알프혼을 불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알프혼을 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1을, 불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11. 마테호른의 기슭에 위치한 동화 같은 마을, 체르마트, 저맷. 500년 이상 자동차가 없는 마을 체르마트. 자동차도 없고 휘발유 엔진도 없다. 사람들은 작은 전기차, 말이 끄는 마차, 도보 혹은 스키를 타고 이동한다. 매우 평화로운 세계에서 체르마트의 주민들은 아침마다 산책로에서 서로 인사한다. 누가 스티어링 휠 뒤에 앉아 있겠는가?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노인들은 개와 함께 느긋하게 산책하며 이웃들은 서로의 숨소리로 알아본다. 삶은 단순하다. 느리고 놀랍도록 연결된 체르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히는 마운틴, 마테호른의 기슭에서 5250피트의 고도에 위치하며 토블레론, 초콜릿의 영감이 되었다. 여기 공기는 매우 맑아서 자연 산소 공급원에 비유되며 많은 미국 관광객들이 농담 삼아 말합니다. 제르마트에서 한숨을 쉬는 것은 베벌리 힐스의 스파에서 10회 피로 회복 세션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제르마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합니다. 눈 치우는 로봇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되며 조용히 눈을 치우고 도로를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영어로 인사도 합니다. 스키 시즌은 연중 내내 지속되며 300일 이상의 맑은 날이 있어 유럽에서 가장 비싼 겨울 리조트 중 하나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3만 개 이상의 스마트 LED 조명이 마을을 밝히며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와 같은 눈부신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500년 된 목조 주택들이 완벽하게 보존된 구시가에서는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외부의 눈 속에서 말 벨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바쁜 거리인 10번 바하노프슈트라세는 취리히의 중심에 위치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번쩍이는 광고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쇼핑거리 중 상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바하노프슈트라세는 1.2km, 약 0.75마일,도 안 되는 길이로 스위스 패션, 금융, 계급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패션 박물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샤넬에서 에르메스, 롤렉스에서 파텍 필리프에 이르기까지 각 매장은 조명이 딱 맞는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지만 올바른 분위기일 경우 조용히 끄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리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가장 큰 지하 금고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구찌 신발을 구매할 때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이 조용히 잠들고 있는 바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보노프스트레스는 할리우드처럼 화려하게 빛나지 않고 대신 루시라는 이름의 11,000개의 작은 LED 조명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빛의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셀카를 찍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한 점은 단 1시간 만에 10만 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에서 누구도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 출신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존중을 받으며 이는 스위스가 수백 년 동안 조용히 불을 쌓아온 방식과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 루커바트, 루커베드, 스위스의 스파 수도. 웅장한 알프스 산맥의 4,6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루커바트는 스위스의 스파 수도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크고 높은 자연 스파입니다. 매일 100만 갤런의 유황과 칼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가 65개의 샘에서 쏟아져 나오며 이는 한 전체 럭비팀이 겨울 내내 몸을 담글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진지한 문화적 의식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곳의 온수가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전투 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해보세요. 휴일이면 리쿠어베드의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스파를 방문하며 마치 젖은 뮤지컬에 들어선 것처럼 피어오르는 증기 속에 앉아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침이 에스프레소로 시작되는 반면 리쿠어베드에서는 80세의 노인이 바깥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1도, 화씨 30도, 인날, 눈 속을 걸어서 120도 화씨의 미네랄 풀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드문 고요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온천 위에 지어진 호텔이 있어 지하에서 직접 욕실로 물을 공급합니다. 당신은 수당을 틀기만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부풀어 오른 로브를 입지 않고 스위스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번. 유럽 산악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스위스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나 사회자의 연설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연, 공동체, 그리고 인내의 가장 진정한 뿌리로 조용히 되돌립니다. 스위스에서는 커플들이 숲속, 시냇가 바로 옆, 수백 년 된 소나무 숲 그늘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상한 선택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이 지구와 조화롭게 사랑을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처럼 단순하고 깊게 화려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관습이 있다는 점도 특별합니다. 펜젤에서는 웨딩드레스가 밝은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는 반면 베른에서는 백색 십자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드레스 제작에는 최대 2년이 걸리며 가족유산으로 소중히 여겨집니다. 신랑은 리무진이나 고급차 대신 산을 올라가 친척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 다음 모두 인내와 감사의 시험으로 결혼식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이 스위스 문화로 서두르지 않으며 과장이 없고 진실함과 인내만이 있습니다. 여러 층의 케이크 대신 많은 전통 스위스 결혼식에서는 허브치즈 케이크나 밤파이를 제공하며 이는 연결을 상징합니다. 결혼식 후 친구들은 부부의 집 앞에서 도자기 항아리를 부수어 악령을 쫓아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샵 7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스위스의 스타일. 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병을 잘못된 쓰레기통에 넣으면 요색의 부드러운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공식적인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여 일련 번호가 있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 사람들은 꽤 내성적입니다. 그들은 이를 디스크리트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며 시끄러운 인사도 없이 빠르고 부드러운 악수만이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도 단지 눈짓과 제스처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시간 엄수가 종교와 같습니다. 기차가 2분 늦으면 신문에서 회사의 공식 사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세부 사안까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일요일에 발코니에 옷을 널지 마세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체 지역 사회의 조화를 해치는 것처럼 미적 법칙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오래된 집을 발견하더라도 17세기 나무집에 여전히 여러 가족이 거주하는 모습에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산타클로스가 테슬라를 운전하는 것처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6번째로 퐁듀 박물관이 있는 치즈 숭배 국가입니다. 치즈가 단지 간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위스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스위스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0파운드 이상의 치즈를 소비하며 이 나라는 치즈의 낙원입니다. 그들은 치즈를 대량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 생산국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톤의 치즈를 가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인 퐁듀의 주요 재료인 풍부하고 맛있는 맛을 가진 그리에르 치즈입니다. 스위스에는 450종 이상의 치즈가 있으며 로버스트 한오크 훈제 그리에르부터 전통적인 구멍이 특징인 에멘탈까지 다양합니다. 이 나라에는 100년 된 치즈 블록을 예술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퐁듀 박물관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퐁듀를 좋아한다면 스위스에 있는 퐁듀 박물관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100년 된 치즈를 보고 스위스 문화의 일환인 독특한 퐁듀 냄비 깨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만약 치즈 냄비에 빵을 떨어뜨리면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근한 제스처를 해야 합니다. 퐁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치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젓고 치즈가 끓을 때 소리를 내는 규칙이 있습니다. 퐁듀는 특히 겨울에 전체 마을이 뜨거운 치즈 냄비 주위에 모일 때 스위스의 상징적인 요리가 되었습니다. 치즈 애호가들과 이 나라의 독특한 요리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번호 5. 베른에서의 삶. 베른은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가죽 제본 책과 같습니다. 베른의 조약돌 거리, 아치형 건물, 붉은 기와 지붕들, 유럽에서 가장 긴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인 라우벤, 6km은 사람들이 걸으며 쇼핑하고 비를 피하고 거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통은 매우 깨끗하여 먼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와 전차를 타고 아이들은 15세기 천문 시계인 시트글로크, 집글로지, 시계탑 옆에 공원에서 놀며 매시간 매력적인 기계 인형 쇼를 즐깁니다. 당신은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사랑하나요? 스위스 국회의사당인 웅장한 번드쇼에서 시작해보세요. 이곳은 회의가 없을 때 무료 투어가 가능합니다. 진짜 곰들이 사는 곰공원은 도시의 마스코트이며 아르강 옆에서 마치 자연숲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젠가르텐,
즉 장미 정원은 200종이 넘는 장미가 만개하는 봄철에 특히 멋진 발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오후에는 현지인들이 아르강에서 마치 여름 고속도로처럼 수영을 즐깁니다. 이는 진정한 일상활동입니다. 저녁에는 옛 도심 아래의 고대 지하셀러에서 한 잔의 와인을 즐겨보세요. 이곳은 전쟁 중 피신처였던 곳으로 이제는 바와 재즈 라운지로 변모하였으며 베른 시민들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고 적당히 웃으며 전형적인 스위스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른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매일 아침 서로 인사하며 공공도서관은 바보다 더 붐빕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불가사의 4번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를 떠올리게 하는 산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4,478m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마테오른일 것입니다. 이 산은 이탈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하며 토브레론 초콜릿 상자에 인쇄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산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지붕을 만지고 싶다면 3,454m에 위치한 대륙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 있는 융프라우요흐로 가세요. 여기서는 연중륜을 즐기며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알레추이 빙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성을 원하신다면 제네바 호숫가의 슐롱성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중세성은 너무 아름다워서 로드 바이런이 시를 썼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성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면 세계에서 가장 느린 기차인 글래시어 익스프레스를 타보세요. 이 기차는 2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을 지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72개의 폭포가 있는 라우터브루넨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의 경치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워서 반지의 제왕 위 리벤델 지역에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덕분에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및 자연 관광지로 소문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입니다. 스위스가 단지 눈 덮인 산과 비싼 시계만 있는 곳이라 생각하신다면 축제 시즌에 오세요. 독특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잔치를 즐기는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12월에 피에스 드 레스칼라드가 시작되는데 이 축제는 1602년 제네바 시민들이 침략한 사보이 군대에 대해 승리를 기념합니다. 전체 도시는 중세 배경으로 변모하며 드럼과 말, 그리고 특히 모두가 손으로 마법 콜드론 모양의 초콜릿 항아리를 부수는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이는 한 주부가 창문에서 적군에게 뜨거운 수프를 쏟아부었을 때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후 2월이나 3월에는 바젤 파스나흐트가 도시를 겨울 예술의 광란으로 변모시키며 72시간 동안의 복장, 야간 퍼레이드, 그리고 기이한 마스크를 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드럼을 치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축제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추리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눈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적절한 시기에 페드 데 비네론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20년에서 25년마다 열리는 와인 축제로 제네바 호수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무대에서 수천 명의 공연자가 펼치는 장관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샤비. 스위스의 생활비. 스위스에서의 생활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들 수 있지만 그 대신 기차가 분 단위로 제 시간에 운행되고 공기가 봄물처럼 맑으며 공원에 지갑을 두고 가도 그대로 인택트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품질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대가입니다. 쥐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도심의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월 약 1,800달러에서 2,20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서는 더 관리 가능한 수치, 즉 약 1,200달러에서 1,600달러에 이릅니다. 기본 생활비, 전기, 물, 난방 등은 180달러에서 달러 250 사이이며 고속 인터넷은 월 약 4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는 18달러에서 25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고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월 약 350달러에서 달러 450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는 월 약 2,800달러에서 3,800달러이며 이는 유럽 평균보다 30%에서 50% 더 비싸고 미국의 여러 비싼 주보다 약 10%에서 20%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이곳에 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위스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거의 완벽한 공공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체른, 로잔, 생갈랭과 같은 소도시에 살면 비용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스위스 정부는 고급 숙련 인력을 위한 워크 비자, 학생 비자 또는 장기 체류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 기업들이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스위스인의 평균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평균 월 소득은 거의 7,000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의 미식 천국. 스위스는 장엄한 알프스와 맛있는 초콜릿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요리 또한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라우스티라는 바삭한 감자 케이크로 특히 베른 지역에서 스위스의 전통 아침 식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 요리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서도 주요 요리가 되었습니다. 더 푸짐한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엘플러모그로넨이라는 알프스 스타일의 파스타 요리는 마카로니, 감자, 크림, 치즈를 조합하여 따뜻하고 푸짐한 식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엔가딘에서 온 맛있는 호두 케이크인 신스토르타, 뉴스토르타로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가져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 요리를 즐기는 것이 단순히 맛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탐험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각 요리는 역사, 전통,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스위스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스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